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뒷 배경을 그려야 되는데 뒷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우리가 선생님이 투시도 몇 번 설명을 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이 어느 사물을 바라보면 이 가운데 요 점이 한자로는 소실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눈이 있는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를 이제 아이 라벨이라고 하고, 뭐 여기를 뷰 포인트라고도 하고, 또 아이 포인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한자로 제1 소실점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쪽에서 보는 그림하고 또 이쪽에서 보는 그림 두 개, 양쪽에서 보는 그림을 또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소실점도 있고 3소실점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1소실점만 얘기해 줄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는 여기를 쳐다보면서 그리면 요 가운데 네모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도화지에도 요 가운데에 네모를 그려서 뒤에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요. 그 그림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자, 요 그림을 보면 아니야. 이 그림보다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요거부터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 소실점이 요 중앙에 있다면 눈이 이렇게 해서 이 빛들을 많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빛 중에서 여기 만나는 선을 모서리로 요 모서리에서 이렇게 요 모서리 요거와 요거 만난 요 점 있죠? 요 모서리에서 꼭지점이죠.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모서리를 그리면 이렇게 이 그림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쳐다본다면 눈이 이쪽으로 갔지요. 그 눈이 이쪽으로 간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는 위로 간 그림이에요. 눈이 위로 가면은 이렇게 눈이 올라가면은 빛은 계속 여기 이렇게 같은 방향이지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그리면 바로 요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빛이 밑으로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서 보면 또 이 빛을 따라서 그려보면 요 꼭지점에서부터의 모서리가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눈이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가면은 또 빛을 많이 그리다 보면 요 꼭지점에서부터 만나는 모서리는 이렇게 빛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요 빛의 방향. 그래서 이 빛의 방향대로 그리면 이 눈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요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또 이 빛을 따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눈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쪽 다르죠?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또 보세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지만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얘기해 줄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자기가 눈을 뭐 이쪽을 쳐다볼 건지 이쪽을 쳐다볼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여기 이 중심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중심에서 좀 요 위에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 필름을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위로 갔으니까, 이렇게 위로 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얘네들이,
왕궁에 실내에 들어왔는데 이 실내에 들어온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그럼 실내는 여기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 선을 따라서 그리면 되긴 해요. 그리고 요 선이 있었다면은 또 여기쯤에서 요 선을 요 정도 따라서 그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끝까지 잘 선을 그려봐요. 그리고 아직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내가 그려놓은 다음에 잘 그려졌나 이렇게 대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대고 이렇게 그리면 그건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이에요. 이거 잘 선생님이 맞춰서 그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 눈을 치우고 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배경이 끝까지 눈이 여기쯤 있다고 했죠? 사람 눈이 여기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선을 쭉 따라 그어보면 여기 만나고 이 선도 이렇게 따라가세요. 그러다가 잘 맞았는지 잘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또 잘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그 통로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참 멀리 보이는 뒷면이에요. 그럼 뒷면 이거 왕궁의 복도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그리고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그 겨울왕국의 그 공주 방에 들어가는 문 있죠. 그 문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그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노란 테이프가 있어서 이 노란 테이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똑바로 그리는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려봐요. 지금 파스텔로 밑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왕궁의 문이 엘사 방의 문이 뭐 한 여기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문이 있고 그리고 문 옆에 또 여기는 쭉 벽면이니까 이 벽면도 요 선처럼 응? 우리가 여기에 눈이 있었으니까 요 선을 따라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 선을 따라서.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그러면 여기쯤이네. 그리고 아까 그렸던 선이 이렇게 해서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우리가 눈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사람 눈이 쳐다본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잠시요. 여기쯤이니까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 빛이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하나 더 그어줬어요. 그리고 이 선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왕궁에는 복도가 이렇게 생긴 거 그려져 있죠. 그거 그릴 거예요. 기둥은 다 똑바로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 또 여기서도 뭐 여기 앞쪽이니까 앞쪽에 이렇게 기둥은 똑바로 돼 있는데 이렇게 왕궁에 복도가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우리 이렇게 선 그리다 보면 여기 목에 너무 이렇게 목을 지나가죠. 그럴 땐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하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세요.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개로 먼저 지웁시다.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완성도만큼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파스텔이 두껍고 좀 색칠하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파스텔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벽이 뭔가 이렇게 무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벽 무늬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에도 이 지나가는 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선 여기까지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도 이렇게 투시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투시도 그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연필로 이렇게 투시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스케치를 해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고 나서 하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스텔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이니까 이제부터 색연필로 할 거예요. 그럼 색연필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자주 설명해 줬지요. 요 파스텔 색깔은 좀 지우고 필요 없는 거는 지우개로 다 지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그려진 것만 이제 파스텔 자국을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파스텔 가루를 이렇게 지워도 자국은 남으니까 이 자국을 따라서 선을 그으면 되겠지요. 이제 파스텔은 정리하고 그리고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요. 이 색연필로 자 놓고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면 파랑으로 이제 더 똑바로 되게 이렇게 그려주고 선생님이 여기 새끼손가락을 종이 끝에 대고 이렇게 따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은 뭐 몸을 이렇게 좀 옆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라 그리기를 해요. 그렇죠? 또 여기도 조심스럽게 너무 짙게 그리지 않아요. 크레파스를 또 그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엘사 방문이에요. 방문은 이렇게 문 2개 그리고 또 여기는 멀리 있는데 멀리도 이렇게 멀리에도 벽면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벽면에 또 다른 이것도 이따가 크레파스로 더 짙게 그리면 예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표현을 하고 여기도 좀 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쪽에도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고
그래서 좁아지는 거죠. 그려요. 그리고 또 여기도 넓게 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넓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좁아져요. 좁아지고 여기는 뭐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한 선이 여기는 기둥이니까 기둥 있는 쪽은 지워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그럼 여기 기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그렸던 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지우기로 해요. 지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는 옆에 벽면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있었으면 다시 여기는 이렇게 끝나고 파스텔 자국은 이렇게 지우면서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도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그러면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요쪽이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지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우세요. 그럼 지워졌죠. 그다음에 이제 문 그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핑크로 짙은 핑크로 이 겨울왕국의 요 벽면은 핑크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핑크예요. 그래서 핑크로 먼저 이쪽도 이 끝에는 핑크예요. 요 방 쪽은 핑크예요. 그래서 여기는 색연필로 그려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핑크예요. 그래서 여긴 뭐니까 요 다이아몬드가 작죠. 여기는 좀 앞쪽이니까 다이아몬드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조금 커지게 이렇게 커지게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핑크 벽면 됐죠. 그리고 이쪽도 핑크가 있긴 있는데 이쪽은 핑크가 여기서부터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거 따라서 그려야겠죠. 이렇게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핑크로 여기 지우개로 지워야겠죠. 지우고 핑크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핑크가 이만큼 있고 이쪽도 핑크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머니까 작게 그려주고, 여기는 좀 크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이 겨울 왕국 공주 방문 한번, 여기도 아직 안 그랬다. 여기도 핑크로 해서 멀리 있으니까 이건 작게 그려요. 됐죠? 여기 용인 시골이라 일요일 아침에는 저런 음악을 틀어놓네요. 그리고 이제 핑크 됐고, 이번에는 블루로 좀 짙은 블루로 무늬를 그릴 거예요. 무늬도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봤어요. 요거 말고 이게 겨울왕국 그 방의 무늬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여기다가 그릴 건데, 이 무늬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파스텔로 규칙을 정해놔야 돼요. 왜냐면 무늬는 우리가 마구 그리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무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규칙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네. 이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밑그림도 그려놓고 밑그림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늬 그리는데, 무늬가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줄게요. 무늬가 예뻐야지 이 그림이 예쁘게 되니까 무늬 예쁘게 그리도록 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 이렇게 문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이 파스텔로 그린 거는 이따가 지워야 돼요. 규칙적인 무늬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크고, 그래서 둥글고 이쪽도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둥글고,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둥글게 있고, 이쪽도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끝에도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있고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에 있는 무늬는 이 중심에서부터, 자, 파스텔로 이 중심을 잘 이렇게 표시해 놓고, 파스텔은 이따가 지우면 되니까 파스텔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다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하트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트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따가 사인펜이나 크레파스로 그리면 더 예뻐져요. 그다음에 여기 중심쯤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트가 이렇게 하트가 있고 여기도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둥글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트가 뿅뿅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이거하고 똑같은 무늬가 여기 이렇게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하트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요거하고 똑같이 하트가 요거처럼 똑같이 거꾸로지요. 이번엔 있고 예. 이 정도로 해요. 그리고 이쪽에도 요거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제 좀 작아졌죠. 작아지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하트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줘요. 문 예쁘게 됐지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그 환경이 예쁘게 보였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좁고 여기도 더 좁은데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완전히 넓어져요. 자, 배경 그림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색연필로 그린 거는 다 됐고, 여기 파스텔 자리 좀 이제 지우기로 해요. 조금 살살 지울게요. 파스텔 자리를 이렇게 지우면 처음에 표시했던 파스텔 자리는 지워지지요. 이렇게 지우는 게 좋아요. 파스텔 자리는 더 없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우기로 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30분 걸렸네. 토시도 설명한 것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놔두고 요 밑에 아직 무늬 안 했다. 무늬도 좀 더 합시다. 짙은 파랑으로. 무늬는 여기는 무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3학년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크레파스로 넓게 색칠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파스텔로 먼저 이렇게 가위표를 먼저 그려주고 그리면은 좀 가위표 표시대로 그리니까 잘 그려줄 거예요. 이쪽도 가위표, 이쪽도 가위표, 그리고 여기도 가위표. 이걸 따라서 자, 이쪽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몸을 많이 기울였지요. 선생님 팔도 이쪽으로 갔지요. 이렇게 선생님이 사용하는 손 근육, 팔 근육, 어깨 근육을 잘 보고 따라하면 더 그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음악 이렇게 오전 내내 켜놓지? 아이고, 소음도 가지가지다. 듣기 싫은 사람도 그냥 다 같이 들으라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스텔로 했던 것들은 이렇게 지워줘요. 좀 파스텔 자국, 아까 가위표 파스텔로 그렸었지요. 그거 이렇게 좀 지워줘요. 지워주고 다음에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주고 됐어요. 이제 크레파스로 우리 색칠하기로 해요. 크레파스로 색칠하기 전에 우리 이 바탕 있죠? 이 바탕을 선생님 생각에는 오늘 효도잔치 있는 날이구나. 요 파스텔로 여기를 좀 살짝 먼저 칠해주고 우리 시작하도록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요 크레파스로 이거 다 그렸기 때문에 이 바탕 색칠할 때에는
요 크레파스보다는 진하지 않게 색칠하는 게 이 크레파스로 그린 주인공들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가루를 살짝 묻혀주고 이렇게 살짝 묻혀주고 이렇게 묻혀주고 요 가제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색칠해줘요. 색칠해주고 이 뒤쪽은 멀리 있으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어둡게 더 칠해줘요. 자, 가루가 꼭꼭 종이에 묻게 꼭꼭 누르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짙고 여기는 밝게 됐지요? 여기는 더 밝게 아예 이렇게 좀 지우개로 지워줘도 돼요. 더 밝아 보이게 앞쪽은 이렇게 아예 하얀색으로 남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털어버려서 여기는 가장 밝고 여기는 가장 어두운 걸로 해놨어요. 여긴 나중에 크레파스로 또 진하게 그려도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문이랑 이 벽면을 해야 되죠. 이제 요거는 크레파스로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크레파스 꺼내서 이쪽에도 좀 넣고 또 넣고 그러면은 크레파스로 이걸로 요 색으로 해보기로 할까? 근데 이 색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 색으로 하니까 예뻤어요. 그래서 요 색으로 할게요. 자, 휴지 준비해서 휴지로 닦으면서 자, 여기 우리가 회색 파랑색 색연필로 다 그려놨었죠. 그래가지고 색연필 자국이 다 보이죠? 크레파스를 칠해도 네. 자, 색연필 자국 아까 그려놨으니까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색연필이 크레파스에 너무 또 뭉개지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되도록 널찍하게 크레파스로 널찍널찍하게 색연필 위에를 한 번만 지나가도록 이렇게 칠해주고 있어요. 너무 막 문지르면 이 색연필에 푸른색이 섞여서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칠해줘요. 여기도 여기 멀리 있기 때문에 이따가 더 짙은 색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지금은 이 색으로 먼저 해주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배경을 색칠할 때는 여러분이 배운 그 명암 있죠? 명암 3도를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명암은 한 2도 정도. 그러니까 그냥 제일 짙은 색하고 제일 밝은 색 정도로만 해도 명암은 표시가 나와요. 지금 우리는 밝은 색으로 하고 있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는데 지금 크레파스로 주인공들을 우리가 그려놨지요. 그 배경을 색칠할 때 약간은 그 배경하고 이 크레파스 그림하고 이렇게 좀 하얀 틈이 보이게 색칠해 주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감으로 할 때도 이런 기법이 필요하니까 요 크레파스로 색칠할 때 좀 신경 쓰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유치부는 손가락에 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하얀 틈을 남겨놓을 수 있게 색칠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왜 너네들까지 너는 왜 지져? 수지 짖지 마. 하고 여기는 짙은 색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밝은 색을 칠해버렸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색으로 이 밑에 부분들 색칠할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미 다 무늬를 그려놨기 때문에 색칠하면 돼요. 색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색칠해주고 밑에 집에 들어갈래? 들어가.
틈에 하얀 부분 좀 남겨놓으라고 했죠. 너무 경계도 없이 칠해버리고 나중에 막 검정 크레파스나 검정 매직으로 라인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색칠할 때부터 신경 써서 그 사물과 사물 사이를 약간 흰 선이 남게 하세요. 그게 사람의 착시를 이용하는 거라고 설명해 줬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 벽면 핑크를 할 건데, 핑크는 요 밝은 색으로 먼저 핑크를 색칠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 라인은 어차피 짙은 색으로 할 거라서 선생님이 좀 남겼어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좀 남겨주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얗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요거 유치부는 못한다고 했어요. 요거 1학년, 2학년, 3학년은 1학년 때부터 자꾸 요 흰 쪽을 남기려고 노력하면 2학년, 3학년쯤 되면 더 잘해요. 손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약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자꾸 노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물감을 할 때, 붓으로 할 때도 그게 되는 거예요. 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계선, 흰선을 남기도록 하는 거를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살살 칠해주고, 핑크 했어요. 핑크 짙은 색 하기 전에 여기 기둥을 두 가지 색으로, 두 번째 그 하늘색, 세 번째 하늘색으로 하면 이제 세 번째 짙은 색.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밝은 색이죠. 이 첫 번째 밝은 색으로 먼저 이쪽을 칠해줘요. 이렇게. 칠해주고, 또 이쪽도, 여기 선생님이 모르고 이 색을 칠해버려가지고 아까 위에다가 더 칠하면 돼요. 이게 더 짙은 색이니까 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아이테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짙은 색으로, 하늘색으로, 여기 두 번째 짙은 하늘색이에요. 이 색으로 이쪽을 이렇게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명암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두운 쪽이 되고 여기가 밝은 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짙고 어두운 걸로 해서 명암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흰 부분 좀 남겨주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분 했어요? 50분 했구나. 그러면은 짙은 핑크로 요게 짙은 핑크 이 정도면 될까? 아주 짙은 핑크로 할까? 요 아주 짙은 핑크 요거로 여기는 아까 아주 좁은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선을 그려줘요. 밑에 색연필 선이 보이기는 하는데 안 보여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조금 넓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넓었어요. 조금 넓게 그려주고 그려줬지요. 그리고 여기 라인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은 핑크로 이렇게 핑크로 그려줘요. 또 여기도 핑크로 이렇게 라인은 있어요. 여기는 점점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어졌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잘 선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선이 있는 것처럼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선이 좀 보이니까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이쪽은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면 이 정도로 해줘요. 그리고 핑크 됐죠. 그 다음에 요 하늘 같은 하늘색으로 여기 있는 라인들을 좀 그려줘요.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겨울왕국이라 이렇게 세모 같은 무늬가 많이 나오죠. 세모나 그 마른 목골 무늬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원래 이 색인데 이 색이 아까 좀 표현이 잘 안 됐나 봐. 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 라인에 요 기둥을 좀 이렇게 라인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살살 그려주고 선생님이 선 그을 때 다 똑같지 않다고 했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흐리게 선을 약간 흐리게 그으세요. 여기도 선 안 그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멀리 있지만 흐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 아까 멀리 있는 곳이니까 짙다고 했죠? 그래서 크레파스로 이렇게 짙게 좀 칠해줬어요. 네, 해주고 여기는 라인 안 거, 여기 라인 그어줘야 돼요. 흐리게 그어주세요. 너무 진하게 그으면 안 예뻐요. 이렇게 그어주고 이쪽도 살짝만 살짝 그어주고 있어요. 무늬는 예쁘고 좀 눈에 잘 띄니까 무늬는 이렇게 따라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도 하트 이렇게 그려주고 이거는 다이아몬드 그죠? 여기는 조금 흐리게 또 하트 그려주고 여기도 하트 그려주고 아까 색연필로 그려놓기를 잘했지요.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요거 손잡이는 요 색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운색은 너무 짙은 색이고 요 색깔로 손잡이 장식을 이렇게 그려줘요. 크레파스가 좀 두꺼워도 원래 그려놓은 색연필로 그려놓은 밑그림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명암의 효과예요. 색연필이 더 짙으죠. 그래서 거기가 짙은 명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명암으로 크레파스가 칠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더 푸른색으로 이 푸른색으로 이건 아주 짙은 푸른색인데 이걸로 더 짙게 해줘요. 그러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점점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는 멀고 여기는 멀고 우리가 아까 했던 파랑은 여기 조금 더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섞어주는 거예요. 이쪽을요. 크레파스 사용하는 거 잘 보세요. 선생님이 눕혀서 널찍널찍하게 칠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파랑색으로 이 뒤를 이용해서 널찍널찍하게 칠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널찍하게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아까 파스텔로 칠했으니까 크레파스로 또 이렇게 해줘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성으로 마무리해요.